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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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투니버스 10기 성우 이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가 반가. 굉장히 옛날 감성이죠? 네, 더빙 덕후님의 요청을 받고 이렇게 덕터뷰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저는 늘 그렇듯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참여해도 되는 인터뷰인가? 제가 그럴 정도의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감사하게도 요청을 주셨고, 또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는데, 질문지를 받아보니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네, 훌쩍 뛰어넘는 질문을 많이 주셔서, 어, 제가 당황했어요. 이렇게 많구나. 네. 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질문에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순서는 보내주신 거에서 좀 조정을 했어요.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길을 헤매지 않도록 조금 의식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제가 좀 순서를 조정했는데요. 어떤 분이 어디서 질문을 주셨는지 언급을 해드리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을 내놓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지만 그건 일종의 페르소나를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괜찮은데 이렇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조금 영상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질문을 주셨다는데요. 멜로디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꿈이 무엇이었는가? 학교 다닐 때요. 음, 저는 어릴 때 8살 때부터 노래를 했거든요. 성악으로 시작했는데, 어릴 때는 오페라 가수가 꿈이었다가, 이제 집안 사정 때문에 전학을 강남 쪽으로 오고, 그렇게 되면서, 어, 그걸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잠시 국어 교사로 국어 과목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국어 과목 교사로 이렇게 꿈을 잡았다가 이게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재벌 이렇게 못 준다고 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릴 때 노래를 많이 했으니까 공부를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 노래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었는지 중학교 때 어떤 뮤지컬 영상을 보고 뮤지컬 배우 꿈을 갖게 됐죠. 네. 그렇게 뮤지컬 배우로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제 전직이 뮤지컬 배우인 거는 또 말씀드리게 되네요. 이렇게 네 그리고 지금은 음, 굉장히 큰 변화죠. 전직을 해서 전직을 해서 성우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면요. 뮤지컬에서 성우로 오게 된 계기가 뭔지 물어주셨는데 라디오 드라마 갤러리에서 어, IP23.38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 이렇게 연결해서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순서를 이렇게 했어요. 뮤지컬에서 성우로 오게 된 계기 이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 되게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는데 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속된 표현으로 하면 정말 굉장히 단축시켜서 표현하면 살려고, 네, 먹고 살려고였어요. 어, 굉장히 뭐 꿈, 뭐 희망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생존 본능에 가까운 네 그런 거였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의욕이 많았었던 시기였는데 넬이 계속 오디션에서 떨어지면서 음, 뮤지컬이라는 걸 계속 그 꿈을 품었던 순간부터 계속 10년 넘게 계속 해왔고 활동을 6년 가까이 해왔지만 이 일이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제가 이 일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 일이 저를 원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꿈이 직업이 되면 어, 마냥 꿈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아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미 겪으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 사람이 어쨌든 살기 위해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일을 직업으로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꿈이었던 게 일로서 다가온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6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사실 제가 작품을 까다롭게 고르기도 했고 하지만 어, 먹고 살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 직업을 평생 동안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순간에 결정적으로 또 어떤 작품에서 아예 서류에서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번뜩 안 되겠다, 뮤지컬을 그만해야겠다. 네, 그런데 저희 스승님께서 계시는데요. 저희 스승님께서 제가 한창 뮤지컬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어, 그러니까 성우 공부를 그만뒀을 때죠. 그때 한 그만둔 지 한 3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2년, 3년쯤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거의 매해 주시긴 하셨던 것 같은데, 시험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네, 안 본다고 했어요. 지금 하는 뮤지컬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근데 그로부터 한 3개월쯤이었나? 3개월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해 9월쯤에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그해 12월에 결심을 하게 됐으니까요. 근데 선생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선생님이 그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저는 시험 아예 안 봤을 거예요. 음, 네가 언제라도 시험을 보고 싶다면 연락을 해라 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렸죠. 네, 해보려고 한다. 해보려고 한다. 도와주시면 좋겠다. 네, 제가 참 그런 거엔 또 자존심도 없고 망설임이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고, 이게 일종의 생존 본능이 발동했기 때문에. 제 나이도 그때 29이었고 제가 22살 때부터 일을 빨리 시작했는데, 어, 그렇잖아요. 일을 빨리 시작하면 현실을 좀 더 빨리 깨닫게 되고 또 더 많은 걸 겪을 시간이 조금 빨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6년 동안 했던 거를 포기하고 이렇게 내려놓고, 대신 성우 시험을 볼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제 연기 인생을 걸고 봐야겠다. 어, 이번 이제 투니가 마지막 시험이고, 저에겐 마지막 시험이고, 어, 이게 안 되면 연기를 그만두고 트레이너로, 예, 어디 학원 강사를 할 생각이었어요. 보컬 트레이너나 액팅 트레이너로. 네. 근데 다행히 저를 투니버스에서 받아주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어, 짧게 줄이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적합한 것 같고, 정말 생존 본능 때문에, 네, 됐다고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질문은 성우 갤러리에서 주셨는데요. IP223의 62번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네, 본인 음색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장단점.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제가 좀 특이한 목소리를 가지다 보니까 제 목소리를 잘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색깔이 확실히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장점이자 또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범용성이 굉장히 적다는, 특수성이 크다 보니까 대중성이나 어떤 범용성에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음, 제 특이한 음색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극에 따라서 또 그게 너무 튀어 보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게는 민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단점이죠. 그래서 제 개성을 살리면서도 그걸 망치지 않는 그 정도를 조정하려고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연결해서 제 음색에 대한 질문을 같이 답을 드리면, 성우 갤러리에서 125.181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자기처럼 하이톤의 얇은 목소리를 가진 일본 성우를 아는지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했겠죠. 네.
제가 많이 알진 않지만 일본 성우분들을 많이 알진 않지만 그래도 저랑 비슷한 컬러나 혹은 제가 어떤 한국의 일본으로 치면 이분의 포지션을 한국에서 제가 가져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한 분들은 계세요. 어, 뭐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니까 뭐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면서도 또 비슷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던 분이 요나가 츠바사라는 성우분이시고요. 실제로 제가 차나왕 역할을 했을 때 그 원작 성우분이 요나가 츠바사님이셨고요. 근데 제가 알던 요나가 츠바사님의 그 음색과는 좀 그것보단 낮은 톤의 연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분의 배역을 제가 맡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런 배역을 할 수 있어서 좋았죠. 그리고 노래할 때 더 많이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CB랩 할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더불어서 아오이 쇼타님, 네, 저희 CB랩에서 노래 왕자님 커버하고 있는데 거기서 미카제 아이 역할을 제가 주로 커버를 했어요. 초반에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오이 쇼타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음역대 면에서 아마 비슷하다고 느끼시지 않을까. 음, 음역대나 이제 연기 스타일이나 잘은 모르겠지만 그 두 분과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음색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슷하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 비슷한 거는 오히려 음역인 거고 제가 이렇게 질감이랄까 그런 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츠바사님은 제가 이렇게 좀 기합 칠 때나 이럴 때 되게 비슷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면요. 민둥사님께서 네이버에서 질문을 주셨어요. 첫 주인공 스쿼시를 하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먼저 스쿼시가 아니라 스퀴시입니다. 네, 스쿼시는 운동이죠. 네. 근데 많이 헷갈려 하세요. 스퀴시랑 스쿼시랑 이렇게 뭔가 그렇게 발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원어로 하면. 근데 정식 제목은 스퀴시입니다. 단순 명랑 아메바 스퀴시 화요일 저녁 9시에 네, 투니버스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요. 스퀴시를 하게 됐을 때 기분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사실은 웨스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미국 스타일 혹은 이제 서양 스타일의 좀 말도 많고 빠르고 호흡도 되게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좀 아주 줄여서 표현하면 정신없는 네, 그런 나는 웨스턴류라고 하는데 웨스턴에 익숙하지도 않았고 사실은 또 제 성격이 그렇게 막 웨스턴에 적합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오디션을 받고 또 저를 선택해 주셨다니 너무 감사했죠. 사실 그때 목이 한번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아작이 한번 났었는데 출혈이 생겼어서 목이 잘못하면 수술을 해야 됐던 네, 조금 늦었으면 수술을 해야 됐던 때였는데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약 치료하고 회복을 하고 있던 차에 오디션을 봤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를 뽑아주셨고 그래서 걱정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작품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소리 지르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목이 괜찮을까라고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 어, 분명히 저한테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또 PD님이 개인선 선배님, 그러니까 개인선 PD님이라고 네, 저희 그 개인선 선배님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것도 많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스터 제가 다른 건 잘 몰라도 그건 덕후거든요. 네, 포덕인데 제가 정말 무인편부터 포덕인데 오랫동안 맡으셨던 PD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작업을 꼭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속대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것도 주인공으로. 그럼 제가 사실 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없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리고 언제 내가 이렇게 대사를 많이 해보겠냐? 예. 그래서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음, 전속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속대 해보지 않으면 언제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부담을 갖고 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스퀴시 덕분에 웨스턴 장르에 대한 어떤 정도 붙이고 웨스턴이 좋아졌고요. 또 제가 정말 스퀴시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공부할 것도 많았고 연습할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 덕분에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는 제가 조금은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달라진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한 기회죠. 네, 다음 질문은요. 라디오 드라마 갤러리에서 아이고 네, 아이디는 잊으셨다고 써주셨는데 저에게 최애캐가 무엇인지 물어봐 주셨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맡은 배역 중에 최애캐를 물어보시는 거겠죠. 딱 하나만 꼽긴 사실 어려워요. 제가 캐릭터들에 대한 애착이 조금 심한 편이라서. 근데 음, 굳이 하나만 딱 꼽자면 어, 전속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오디션으로 처음으로 따냈던 배역인 요괴워치 섀도우사이드의 차나왕인 것 같아요. 네, 극장에 걸리기도 했고 또 TV 시리즈 넘어오면서 다시 만난 캐릭터인데 음, 제가 좋아하는 요나가 츠바사님, 아까 말씀드렸던 요나가 츠바사님의 배역이기도 했고 또 제가 들어와서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많이 부족함도 너무 많이 느꼈고 또 좀 뒤처지는 걸 많이 느끼던 중에 저한테 찾아와준 어떤 다시 가보자 하는 힘을 준 배역이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갔던 것도 있고요. 또 이런 배역을 자주 맞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마음도 들어서 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 애정과 애착이 동시에 많은 캐릭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더불어서 캐릭터에 대한 질문 또 다음 넘어가면 성우 갤러리에서 23.62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 연기할 때 가장 힘들었던 캐릭터군요. 가장 힘들었던 캐릭터. 사실 힘들었던 거를 하나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제 성격상 이렇게 편하게 연기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마이크 앞에서는 편하게 하는데 이제 준비 기간은 되게 제가 좀 빡세게 준비하는 편이라서 캐릭터를 쉽게 가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캐릭터가 사실 어렵고 쉬웠던 적이 없던 것 같거든요. 차나왕조차도 스퀴시는 당연한 거고. 근데 막 힘들었다라는 게 고됐다, 아팠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라면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연기를 했고요. 다만 좀 작품으로서 어려웠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제가 좀 어려워하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좀 인체 비율이 사람에 가까운 이를테면 스퀴시는 완전 단순화시켜진 단세포들 캐릭터라면 코난이나 나루토처럼 이렇게 사람의 정상 비율에 가깝게 묘사된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이 저한테는 사실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그런 이렇게 인체 비율이 자세히 묘사된 작품은 제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오히려 3년차 들어서고 제가 최근에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하면서 음,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걸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네. 사실 프리랜서의 세계라는 것은 굉장히 냉엄하다고 저도 배웠고 또 듣고 전 다른 장르에서는 또 겪어보기도 했지만 아직 전속이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거든요. 해봐야 트레이닝이 되니까. 그래서 좋은 기회를 많이 받고 있고 이 기회를 잘 소화해내서 그 두려움을 좀 없애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네 올해 들어서는 막 아주 그렇게 두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들이 와도 음, 해야지 열심히 해내고 100%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되 잘 안 된 건 다음에 반복하지 않고 잘 된 건 다음에 또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캐릭터 질문인데 이건 이렇게 두 분이 같은 질문을 주셨네요. 유튜브에서 이수현님과 성우갤러리에서 CD5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연기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캐릭터인가? 연기하고 싶은 캐릭터 너무 많죠. 근데 그런 캐릭터가 올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냥 캐릭터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입체적인 캐릭터가 좋아요. 단편적이거나 좀 1차원적인 캐릭터 말고 어, 선과 악이 같이 선과 악이 동시에 묘사되는 복잡한 배역도 해보고 싶고 또 제가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해보고 싶던 거는 여장 남자인데 굉장히 전형적인 여장 남자 말고 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장 남자 하면 약간 이렇게 개그스러운 캐릭터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코믹 캐릭터로. 그런 거 말고 좀 여장 남자지만 이를테면 전사라든지 아니면 굉장한 지략가라든지 뭐 그렇게 좀 여장 남자 속성 자체와 동떨어진 어떤 갭을 가진 설정을 가진 그런 또 입체적인 캐릭터 그런 좀 매력적으로 그려진 캐릭터 를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제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들으실진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최근에 가진 목표 혹은 꿈? 막연한 꿈 같은 건데요. 성별의 벽을 뚫어보고 싶다라는 일종의 극한 도전이랄까요? 제가 어디까지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기회가 있다면 여자 배역도 연기해보고 싶고 아주 어린 남아도 해보고 싶고 여아까지는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물론 굳이 저를 쓸 필요는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너무 대단하신 여자 성우 선배님들이나 저희 동기들이나 또 후배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저를 쓸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또 어떤 캐릭터에 따라서는 뭐 혹시나 또 모르는 거잖아요. 세상에 제로나 100%는 없는 거니까 그냥 제 막연한 꿈 같은 거고요. 성벽의 벽을 성벽? 성별의 벽을 한번 뚫어보고 싶다라는 극한 도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의외로 재밌어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보시는 분들이 저거를 연기한 사람이 그런 재미를 느꼈던 게 아무래도 우사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사첩은 근데 너무 초기에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점이 너무 보여갖고 좀 사실 걱정도 많이 했고 했는데 다행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캐릭터를 또 캐릭터가 워낙에 매력적이니까 그 캐릭터 자체가 제가 캐릭터빨을 받은 거죠. 어, 근데 우사첩은 어쨌든 설정 자체가 요괴이고 또 성별 자체가 요괴라면 사실 무성에 가깝죠. 중성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음, 일단 막 크게 막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연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냥 성별의 벽을 한번 뚫어보는 네 그런 경우가 일본에선 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아오시오타님이나 요나가즈바사님을 공부를 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지만 저분들처럼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냥 꿈 같은 생각 네 이런 것도 조금 있어야 이런 꿈 같은 생각이 조금 있어야 이 직업을 오래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좀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또 뭐 성격이나 캐릭터는 똑같은 말이지만 음, 오디오 드라마에서 저는 사실 딱 한 작품 나왔지만 그때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제가 부족한 걸 빼면 저에 대한 어떤 평가를 좀 빼면 저는 그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디오 드라마라는 장르를 많이 해보고 싶은데 음, 약간 피폐한 유? 네, 피 정말 삶의 절망 끝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캐릭터도 해보고 싶고 음, 그냥 정말 무덤덤한데 엉뚱한 캐릭터도 해보고 싶고 좀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할 수 없는 캐릭터를 오디오 드라마에서 해보고 싶고, 또 오디오 드라마에서 많이 해볼 수 없는 캐릭터를 애니메이션에서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다음 질문은 네이버에서 익명으로 주신 질문인데요. 극회 상관없이 존경하는 성우분이 계시는지. 어려운 질문이죠. 한두 분이 아니라. 근데 딱 한 분만 찝자면 저희 스승님이요. 저희 스승님, KBS의 김희선 선생님이신데요. 음, 성우로서도 그렇지만 스승님으로서 정말, 네,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죠. 성우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생님으로 말씀드리지만 마음속에서 늘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 네, 이렇게 스승님의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느꼈고, 또 제가 성우를 할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네, 근데 제 숨겨진 어떤 자질을 발견해 주셨고, 또 이쪽 일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네, 분이기 때문에 딱 한 분만 가장 존경하는 분을 꼽자면 아무래도 제 스승님이 아니실까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조금 주제를 바꾸는데요. 성우 갤러리에서 54.280님께서 합격설이라고 이렇게 세 글자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합격설을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고 지루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성우로 오게 된 계기가 생존 본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나름의 걸 수 있는 걸 걸었던 거죠. 연기 생활, 연기 인생을 걸고 시험에 임했는데 그게 작용하지 않았나. 네, 뭐 모두가 지망생들 모두가 뭔가를 다 걸고 하시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뭔가 건 게 있다면 전 연기 생활, 연기 인생 자체를 걸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정말 생사를 걸고 했던 것 같아요. 연기 인생도 일종의 생사니까요. 그리고 운도 조금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아니, 되게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 해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당일 대본 주셨던 것들이 저한테 그렇게 불리한 것들이 나온 건 없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유리한 게 나오기도 했고 해서 분명히 문제운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는가. 네, 약간 운명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저희 동기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전속 생활에 대한 질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라디오 드라마 갤러리에서 210.104님께서 동기들의 첫인상이 어땠는가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 위험한 질문입니다. 이 친구들이 들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일단 강성우 성우는 이름이 성우구나. 훤칠하구나. 잘생겼구나. 목소리도 좋구나. 사실 성우 목소리가 완전 제 스타일이라 욕심나는 목소리인데 제가 갖지 못한 소리이기 때문에 처음 듣고 좋겠다. 부럽다 생각했고, 다오리, 동생이구나. 동생이구나. 동생이 있다. 제가 늘 막내로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남자 항상 막내였어요. 뮤지컬 하는 6년 내내. 근데 동생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리고 다오리가 굉장히 웃는 게 귀여워서 네, 또 귀엽구나도 생각을 했고요. 또 승효 형님 큰 사람이다. 승효 형님은 최종 면접 때 오히려 첫 인상을 받았는데, 최종 면접 때 저랑 다른 타임인데 이렇게 앞에서 마주쳤어요, 카페에서. 그래서 형님이 먼저 인사해 주시고, 나를 먼저 알아봐 주는 것도 대단한데 나한테 먼저 인사해 주는 것도, 이 사람은 큰 사람이다. 대인 배우 하고 네, 그렇게 첫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처음에 모였을 때 저는
잘 파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들은 어떤 소문에 대한 거. 그래서 도희는 노래 잘하는 친구가 이 친구구나. 그리고 또 그 가야금 소문에 가야금 탔다는 친구가 이 세봄이구나. 이렇게 그 소문으로 들었던 내용을 매칭 시켰던 거죠. 이렇게 이 친구는 노래 잘하는 친구가 이 친구구나. 가야금을 했다는 친구가 이 친구구나. 그리고 시윤이 하얗다. 굉장히 하얗다. 굉장히 정말 하얗다는 그냥 이미지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피부색도 애가 굉장히 하얀데 그냥 피부색에서 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하얗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밝고 또 하얗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구나, 하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윤아 미안해. 근데 알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정말 색깔적으로 뭔가 하얀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영희 같은 경우는 제가 첫인상이 되게 강렬했던 게 22살이라는 나이. 걔 정말 어리다라는 걸로 와닿지 않고 굉장히 의젓하다. 네, 굉장히 의젓하다. 부럽다. 그리고 대단하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 뮤지컬 했던 나이가 22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나이 때 사실 맨날 혼자서 울고 굉장히 너무 힘들어서 사회생활 하는 게 처음 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또 굉장히 제가 사회성이 막 대단히 높은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음, 힘든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딱 뭔가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 나이 때 뭐 했지? 난 저 나이 때 저렇게 못 했는데. 그래서 저러니까 뽑혔구나. 왜냐면 뭔가 나이가 많은 것도 불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역으로 나이가 어린 게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희를 뽑았을 때 분명히 그 나이가 약점으로 작용하진 않았겠다라는, 네, 작용할 수도 있었으나 본인이 그거를 약점이 아니라고 분명히 증명했겠구나라고 첫인상을 아예 받았어요. 첫인상 때 받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영희가 제일 첫인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일단 22살이라는 그 나이가 어떤 어리다라는 것보다는 저의 첫 시작을 다시 떠올리게 했던, 나도 저 나이 때 했는데 난 저 나이 때 저렇게 못했어. 저 대단한 아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기들에 대한 첫인상은 이랬고요. 동기들 중에 가장 친한 사람, 이거 위험한 질문입니다. 네, 누군가가 섭섭해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해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닌데 할 수도 있어요. 어, 이 질문을 성우 갤러리에서 223.62님께서 주셨는데요. 제일 친한 사람? 이거는 제 마음속에 간직할게요. 네, 이건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요. 어, 어,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렇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지 않을까? 전속이 풀린 다음에 말씀드려야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음, 뭔가 오해나 혹은 안 좋은 혹은 좋더라도 좀 왜곡된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은 조금 전속인 입장에서 망설여지는 답변이기 때문에 죄송하게도 살짝 쿵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같은 분이 주신 질문에서 전속 생활하면서 재밌었던 이야기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재미있었던 거, 제가 사실 그렇게 밝은 아이가 아니라서 막 재미있다고 느끼는 거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다, 이거 재밌다라고 했던 건 오히려 동기들하고 녹음 들어갔을 때 이 친구들이 예상 외의 연기를 보여줬을 때, 이 친구는 또 한 걸음 나아갔구나. 그때 이제 괴로움과 함께 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마냥 재밌지만은 않아요.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열등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열등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항상 꼴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쫓아가는 입장이라고 늘 생각하고 왔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 친구들을 가뜩이나 앞서가고 있는데 더 앞서가는구나. 와, 재밌다라고 느끼면서 나는 뭐 하고 있지라는 괴로움으로 또 돌아오는 그런 마냥 재밌지만은 않은, 하지만 분명히 그 순간만큼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자라는 걸 잠시 잊고 있다면 정말 재밌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저에 대한 생각만 좀 놓고 있다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예. 이게 이를테면 정말 항상 요런 건 잘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요런 건 잘할까 하고 처음 맡아보는 캐릭터를 맡았네. 처음 이런 색깔을 맡아봤네 했을 때 그냥 평소엔 어떨 땐 기대를 하고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냥 제 거 하느라 바빠서 뭐 특별히 막 기대감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녹음 중간에는. 근데 이렇게 제 대본 보다가 하고 눈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재미를 좀 느끼죠. 내 동기들 잘한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네. 저는 그런 걸 늘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오히려 제가 뒤처진다는 생각 때문에 더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기들한테 고맙죠. 음. 다만 이 열등감 때문에 제가 사실 많이 안 좋은 것도 겪고 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생각을 좀 바꿨어요. 저분들과 나는 다르구나. 갈 길이 다르다.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고 서로 각자 갈 길 열심히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니까 오히려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같이 녹음을 모두 다 같이는 하지 못하거든요. 해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혹은 남녀 섞어서 4명씩 4명씩 하는데 그게 좀 아쉽죠. 이제 가끔 궁금한 배역을 맡은 친구들이 있는데 보지 못할 때 그리고 또 선배님들 연기도 보고 싶은데 못 볼 때 너무 아쉽죠.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저한테 재밌는 건 우리 동기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 그리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걸 느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네, 그럴 때 재밌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녹음 썰에 대한 질문을 성우지망생 갤러리에서 메로네아스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차나왕이 오디션으로 처음으로 따낸 배역이라면 오디션을 통해 처음 따낸 배역이라면 어, 그냥 이렇게 받은 배역 중에 처음으로 이름이 있던 배역은 전설의 마법 쿠루쿠루의 쿠로코였던 것 같아요. 쿠로코 1, 2였는데 되게 망토 같은 걸 입고 단순하게 생긴 해맑게 웃는 표정의 악당 캐릭터인데 저하고 성우가 둘이 맡았어요. 똑같이 생긴 애들인데 근데 되게 애들이 좀 맹한 맛도 있으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게 왜 기억이 나냐면 그때 정말 전속 초반에 처음으로 분량이 꽤나 초반치고 굉장히 꽤나 되는 분량의 캐릭터고 또 귀염귀염한 게 재밌는 캐릭터였어요. 정말 생각 없어. 너무 웃겨. 하는 네, 그러면서 연습했던 것 같은데 그 배역 녹음을 하기 위해서 성우랑 주말에도 나와서 연습을 했고 또 그걸 또 주말에 연습 나왔던 영희가 저희 둘을 사진 찍었던 걸 예, 그게 아직도 떠올라요. 그래서 오빠들 사진 찍었어 했다 이렇게 말해줬던 때도 기억나고 정말 정말 열심히 살벌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둘이 동시에 대사를 하는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속 초반이고 또 전속이다 보니까 NG를 내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맞췄던 것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기억나는 게 미라클 멜로디에서 다올이랑 같이 했던 더블이라는 캐릭터인데 이름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비장이었고 다올이가 최장이었나? 무슨 장기 이름이었어요. 그때 악당 블랙 주얼러 캐릭터였는데 둘이 합체를 해요. 그래서 더블이라고 하는데 둘이 동시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올이랑도 살벌하게 살벌하게 정말 연습을 했죠. 이렇게 입을 꼬박꼬박 맞춰서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녹음할 때 잘 맞았다고 또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칭찬해 주셨던 것도 기억나고 그걸 이렇게 현장에서 저희 둘이 연습한 대로 녹음을 안 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둘은 같이 동시에 말하는 걸로 연습했는데 따로따로 녹음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먼저 녹음하면 뒤에 사람이 같이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먼저 녹음을 해놓고 이제 다오리가 거기에 맞췄는데 기가 막히게 맞는 거죠. 그래서 와 선배님들이 또 그거에 칭찬해 주셔서 너무 연습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던 쿠로코도 그렇고 미라클 멜로디의 그 더블 배역도 그렇고 배역 이름이 더블이었어요. 저하고 다오리하고 합체된 캐릭터가 그 더블도 그렇고 연습을 했을 때 어떤 재미가 굉장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재미있었던 기억이 네. 전속 초반 때 일이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노래에 관한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네이버의 두만님께서 너목보에 어떻게 해서 출연하게 됐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너목보를 흑역사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어떤 뭐 음, 지금보다 훨씬 뚱뚱했기 때문에 혹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방송에 나간 모습이 뭐 흉하고 잘나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흑역사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 네, 너무나 많은, 막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나는 타겟팅이 되고 나는 그분들을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말들을 듣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고, 어, 저는 사실 어떤 의견이든 받아들여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릴 때 배우면서 노래 배우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실 걱정 안 할 줄 알았고 걱정도 되지도 않았었는데 이게 그건 노래에 대한 평가였던 거지 어, 다른 부분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상처를 입었었기 때문에 저는 너목보를 굉장히 안 좋은 기억, 추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안 좋은 기억, 그리고 지우고 싶은 제 인생의 흑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한 계기는요. 처음에는 제가 뮤지컬 작품이 너무 없어서 정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연락을 주셨다가 안 됐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한참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됐죠. 원래는 그때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기도 했고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던 때였는데 때기도 했고 했는데 작가님께서 설득을 너무 해주셔서 작가님이 되게 무슨 고생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왜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막 흑역사가 됐냐면 사실은 그때 그 노래를 하면서 제가 성대결절을 처음으로 겪었거든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어, 노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노래를 하면 목이 분명히 상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에서 저를 챙겨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도 방송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결국 제가 했던 거기 때문에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걸 실제로 했을 때 제가 뭐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프로로서 나갔다고 생각해서 보여드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어, 자기가 잘하는 줄 안다는 어떤 오해를 받은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음,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기입니다. 어, 너목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하면 충분히 됐죠? 살려주세요. 네. 어, 다음 노래에 대한 질문은 성우 갤러리에서 49.175님께서 주셨는데요. 노래 잘하면 성우 생활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는지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노래뿐만 아니라 본인의 특기가 뭐가 있다는 게 음,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을까 싶어요. 근데 노래라는 게 성우랑 더 밀접한 관계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음, 제 자체로 나왔을 때는 조금 단서를 달아드리자면 장르에 맞는 노래를 잘하면 성우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르라는 것은 이를테면 애니메이션에서 원하는 노래톤이 있으면 애니메이션의 노래톤, 애니메이션 오프닝과 엔딩에서 원하는 톤이 있으면 그 오프닝 엔딩의 톤, 동요에서 원하는 톤이 있으면 동요에서 원하는 톤, 이렇게 뭐랄까 그런 걸 할 수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각자가 맞는 그 장르에 맞는 노래를 할 수 있다면 더없이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에는 범용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게 창법도 조금 특성이 세기 때문에 그런 창법을 어, 원하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하다가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더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의 달린 거죠. 저는 선택받는 입장이니까. 근데 제가
노래를 또 아예 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하는 때도 있거든요. 있었거든요. 뭐또 노래를 할 줄 알면 박자하고 음정을 맞출 줄 아니까 스퀴시에서도 노래를 중간중간 해야 될 때가 있었고, 또 전 랩을 생전 처음 해봤거든요. 랩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랩은 못 해갖고 랩을 처음 해봐갖고, 근데 박자하고 음정을 맞출 줄 아니까 그걸 적용시켜서 선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생각한다면 노래는 물론 성우생활 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 더 보여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네, 믿고 싶어요. 믿고 싶습니다. 네, 음, 제발. 네, 갑자기 소원을 빌었네요. 잠깐 소원 빌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음, 유튜브 질문이 나왔네요. 이것도 근데 노래에 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같이 묶었는데요. 네이버에서 아츠키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 유튜브.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 게 CB랩이라는 저희 10기 남자들 4명이, 그리고 저희 트위치기님이 함께 해주시는, 네, 채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커버업 뮤지컬 채널이 있죠. 그것도 이제 벌써 절반이 다 돼가는데, CV랩도 또 커버업 뮤지컬도 둘 다 어디서 들은 답변이실 거예요. 살기 위해서 네, 생존 본능 때문에 했던 것 같고요. CV랩은 제가 그런 노래를 들려드릴 기회가 너무 없었기도 했고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당시에 노래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창법을 많이 바꿨거든요. CV랩도 초기의 노래와 마지막 노래가 달라요. 그리고 지금도 달라지고 있고, 음, 이렇게 좀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10기 남자들이 다 저는 노래에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는데, 다른 세 분은 제가 알기로는 보컬 트레이닝을 따로 받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노래를 다 잘해요. 그리고 그냥 묵혀두기 아까워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재능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제 살 길도 있고, 또 더불어서 제 동기들이 잘하는 걸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저한테는 좋은 기획이었던 거고요. 유튜브 그 다른 채널 커버 뮤지컬은 제가 사실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음, 우울증이 오고 나서 좀 뭐라도 해야겠다. 또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 모든 방송사들이 녹음을 쉬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저희도 이제 2주간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라도 해야 내가 좀 덜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번뜩 떠올랐던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노래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지. 그러면 연결했던 거죠. 이걸 해두면 또 샘플로 쓰일 가능성도 있고, 뮤지컬 노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진 않아도 또 어딘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겸사겸사 또 공개를 해드리면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뭐 안 좋아하시면 어때? 봐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 그냥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할 거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했던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두 채널 모두 살기 위해서 제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채널들이다, 기획들이다. 근데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분명히 이걸 보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저도 이 작업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또 달리하는 순간들도 있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약간 지망생 분들 관련된 질문인가 봐요. 성우 지망생 갤러리에서 주셨는데요. 자신의 연기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연기관에 대해서 뭔가를 말씀드릴 만한 위치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연기관은 제 스스로 갖는 게 중요한 거지 뭔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적합한가? 저 같은 신인 성우가 좀 외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118-235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음, 연기관이라는 게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이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적합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답을 드려야 하나. 근데 연기관을 다 말씀드리려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제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것. 네. 어, 음, 뭐랄까. 자신의 색깔을 담을 수 있는 연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네. 그게 제가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고민하는 게 저는 색깔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그 색깔을 보여주면서도 극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영향을 미쳐도 좋게 미쳐야지 뭔가 음, 튄다거나 혹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드라마적으로 가 있어야 할 부분인데 거기서 시선을 빼앗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극 전체에 어우러지면서 제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걸 고민 많이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또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성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예. 다른 분들, 다른 성우 선배님들, 동기들 또 나중에는 뭐 후배분들이랑 같이 할 작업이고 또 PD 선배님들, PD님들, 또 감독님들, 엔지니어 감독님들하고 같이 하는 협업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각 파트마다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이렇게 꽃을 함께 피워내는 작업이라는 거.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협업, 협업이라는 걸 네,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연기관이라는 답변에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제 연기관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건 좀 많이 외람된 것 같고 제가 연기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딱 한 가지씩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질문이라고 이렇게 더빙 덕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근황과 계획은 일단 저는 성우로서 투니버스 전속 성우로서 내년 3월 31일까지 전속 성우로서 활동을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4월 1일에 만우절날 거짓말처럼 프리랜서가 된다고 늘 제가 표현을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음, 계획, 계획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만 열심히 계속 제가 부족한 부분 열심히 연습하고 또 지금 계속 치료하고 있는 부분 열심히 치료해서 단단히 설 거라는 거 그리고 음, 계속 인간으로서 나아지고 싶다는 거 그런 계획 더 나은 인간이 되자는 계획 그리고 어, 뭐랄까요 기획자로서의 계획은 CB랩 마무리 단계에 거의 다가오고 있고요. 또 커버 뮤지컬도 절반선을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음 프로젝트도 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혹은 본의일 수도 있겠죠. 근데 본의 아니게 일종의 떡밥을 흘린 게 됐더라고요. 2월달 혹은 4월달에 내년에 가능하다면 이 코로나 시국이 좀 잠잠해지고 한다면 개인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획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시기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컨디션들, 외부의 컨디션들 그리고 또 제 상태가 나아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제 상태는 제가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코로나 같은 일종의 천재지변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그건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지금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어, 저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저희 동기분들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무사히 전속 생활을 잘 마치는 거. 네, 전속 생활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나 그래도 열심히 했어라고 제가 스스로 말씀을 드릴 때 어딘가에서 말씀드릴 때 혹은 누군가한테 말씀을 드릴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만이라도 그렇게 전속 생활을 잘 마치는 게 가장 가까운 목표이자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이 또 있는데 제가 이걸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성우 지망생분들한테 조언을 해달라고. 제가 조언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 제가 조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외람된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저는 그럴 감이 안 돼요. 제가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다만 그냥 뭐랄까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을 살짝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여서 드린다면 어, 지금 시국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이렇게 상황들이 코로나라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외부 컨디션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아픈 분도 계실지도 모르고 지망생분들 중에 아니면 그 코로나 때문에 시험 일정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한테 스트레스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제 지인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 더더욱 너무 우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어, 저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저도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동병상련 혹은 동병상련도 아닐 수 있지만 그냥 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저에 대입해서 말씀드리자면 스트레스와 멘탈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걸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또 본인을 더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분명히 노력이라는 게 저도 참 야속하게도 노력이 어떤 결과를 보장해주진 않잖아요. 근데 음, 만약에 보장된다면 세상에 노력 안 할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운이라는 것도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니까. 근데 시간은 분명히 걸리겠지만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하는 형태, 내가 원했던 형태 혹은 그 방식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노력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그 답변을 주는 것 같아요. 작은 성취라도. 그러니까 너무 이 상황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시던 대로 아니면 오히려 더 굳건하게 뚜벅뚜벅 앞을 향해 걸어가시는 게 어떨까. 그럼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노력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음, 함께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 겸사겸사 드리는 말씀이 됐네요. 지금 너무 힘든 시기인데 많이 답답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정말 일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일상의 소중함을 오히려 깨닫게 되는 시기잖아요. 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분명히 좋은 날이 언젠간 올 거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건데요. 좋은 날이 언젠간 있을 거라고 믿고 함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저희가 웃으면서 볼 날이 있지 않을까. 만나면서 아 그때 힘들었었지. 그때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 많이 내시고요. 저도 힘내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더빙 덕후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인지도가 아직 한참 모자란 저에게 이렇게 많은 질문 보내주신 오늘 질문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우로서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니버스 10기 성우 이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